까만 하늘 아래로 떨어지는 여러 개의 불빛. 그리고 뻥 터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백린탄. 어시스트들이 우리 마을에 백린탄을 쏟아붓고 있다. 올렉시 빌로시츠키 경찰서장은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며 러시아가 쏘는 백린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린탄은 백린을 원료로 한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산소를 차단하거나 전부 연소하기 전까지 계속 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로도 끄기 힘들다고 하죠. 폭발과 함께 외부로 누출된 입자가 피부에 달라붙으면 극소량만으로도 2, 3도의 화상을 입는데요. 3도 화상은 전층 화상으로 피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백린탄이 위험하고 끔찍한 이유입니다. 아직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백린탄 사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다. 마르카코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미 의회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진공폭탄.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진공 상태를 만들고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발생시켜 붙여진 이름인데요. 진공폭탄은 2번에 걸쳐 폭발합니다. 1차 폭발 때 기폭제로 가연성 액체나 분말가루를 목표물과 주변에 퍼뜨리면 2차 폭발 때는 흩어진 연료구름이 점화되어 거대한 화염구를 생성하고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충격파를 만드는데요. 이때 뿜어져 나오는 고열과 고압은 인체 호흡기를 망가뜨려 생명을 앗아갈 정도입니다. 지난 3월 9일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토스1 알파를 사용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죠. 러시아가 사용했다고 파악된 살상무기는 또 있는데요. 집속탄, 일명 클러스터 폭탄입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폭탄으로 목표 상공 위에서 폭탄이 터지면 작은 알갱이가 사방으로 날아가 살상 효과를 냅니다. 한 발의 살상 범위를 축구장 한두 개로 표시할 정도죠.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믿을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Also received credible reports of several cases of Russian forces using cluster munitions, including in populated areas. 2월 24일 한 병원에서 집속탄 한 발 사용이 보고되었고 민간인 4명이 사망. 하르키우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집속탄 공격으로 민간인 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집속탄이 더 위험한 이유는 자폭탄이 불발탄 형태로 남아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요. 시리아 내전 중 한 아이가 집속탄을 구슬로 착각해 죽자 폭발하여 끝내 아이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백린탄, 진공폭탄, 집속탄은 대부분 국제협약을 통해 살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자제하고 민간인을 보호하자는 원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정 무기 사용을 규제하는 협약이 없거나 설령 러시아가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가 쌓아온 약속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즉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ICC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러시아는 비당사자, 즉 비회원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비회원국이지만 2015년부터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 범죄가 일어난다면 ICC가 나서서 수사할 수는 있지만 러시아는 비회원국이니 이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 거죠. 러시아가 ICC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것이 고의로 민간인을 상대로 제기된 범죄인지 아니면 적법한 군사적 목표를 행해서 이루어진 공격이 부수적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건지 아니면 푸틴 등 모스크바에 있는 정치적 지도자 또는 군사적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건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수사는 애초에 무의미한 걸까요? 조사에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중대한 국제범죄에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향후 얼마든지 후에 처벌할 수 있거든요. 국제사회가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가운데 유엔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270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민간인을 보호하고 살생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는 것. 전쟁 중이더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